경찰 지휘부가 위에서 욕먹었을 것 같은데요. 이거를 갖다가 체포영장을 신청을 해가지고 받아서 체포를 해? 그렇죠. 결국은 이렇게 몸집만 키워주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경우에도 이제 결국은 체포영장을 무리하게 신청을 하고 그걸 이제 검찰은 또 그걸 받아서 청구를 해주고 법원은 발부를 하고 그랬다가 적부심에서 이게 또 취하가 돼 기각이 되고 인용이 됐죠. 인용이 된 거예요. 인용이 된 걸로 볼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럴 때 경찰청 간부들은 저는 입이 이만큼 나와 있을 거라고 봐요. 야, 그 내가 하려고 그랬어? 맞아요. 근데 욕은 내가 혼자 다 먹고 있네. 욕 먹는 거는 경찰에 욕 먹는 거는 또 결국 이래서 경찰한테 수사권 다 주면 안 된다. 이 얘기 나온다니까요. 이번에 그렇죠. 당장 그 얘기가 나와요. 거 봐라. 경찰한테 저렇게 이것저것 손에 다 쥐어주니까 저렇게 삑사리 내고 제대로 일을 처리 못한다. 이 폐해를 우리가 바로 목격한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당장 나오죠.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청장은 내가 하라 그랬냐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초점이 이거예요. 자가 발전이냐 아니면 전화 한 통 받고 난 뒤에 이루어진 일이냐. 물론 끝끝내 확인하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그런 의혹 제기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또 이제 정권 바뀌어서 이게 또 뭔가 또 내란 특검처럼 뭐 추특검 그러면 또 근데 그래도 못 밝혀요 사실. 지금 내란 특검 이렇게 특검 3개 돌아가고 있어도 뭐 정말 새롭다 싶게 밝혀진 게 잘 없잖아요. 아니 이제 언론 플레이 하는 거죠. 그렇죠. 이진숙 긴급 체포했을 당시에 거기에 관여했던 공무원들 다 불러가지고 이제 포토라인 세우고 그다음에 창피 주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공격하고 싶은 말 다 해가지고 신문 일면톱 장식하고 그런 거죠. 우리도 다 장사 하루 이틀 합니까 우리가. 근데 우리 양원경 기자가 특히 이쪽 법조라든지 사건 관련해서 전문 기자니까 그 감으로 볼 때는 이번에 이런 결정 결국은 굉장히 무리하고 굉장히 좀 투박하고 굉장히 후폭풍이 많이 남는 부작용만 많은 체포와 석방 경찰이 잘못한 몫이 어느 정도고 윗선이나 누군가가 이렇게 전화로 압박했을 그 몫이 어느 정도로 추정하세요? 경찰이 잘못한 게 이제 일단 최소한 이제 50% 이상은 봐야 되고 이런 판단에 있어서 아드레날린이 발을 바쁜 게 이형이 그렇죠. 아니 누가 사실 그 무렵에 자기가 탄핵당하고 나서 그런 일이 있었던 사람이 나가가지고 아니 뭐 방통위원 왜 2명밖에 없냐 5명 채워주면 되는데 그 발언을 한 걸 갖다가 체포영장 이거를 갖다가 어떤 수사의 그 건덕지로 삼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말이 거고 안 된다. 더군다나 그 수사를 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안 나온 것도 아니고 일정 조율을 했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9월 29일인가 그 날짜에 나오기로 했는데도 계속 형식적으로 출석 요구서를 보내면서 변호인이 물어보니까 이거 신경 쓰실 거 아니라고 이거 어떻게 보면은 전문 용어로 뺑기 친 거 아니에요. 오 뺑기 나왔어. 뺑기. 아니 그러니까 변호인 말이 맞다 그러면은 딱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저는 신경 쓰지 말라 그러면서 그냥 체포영장에서 뒤통수를 치는 그렇죠. 그런 변호인이 거를 말이 다 맞다 그러면은 따르면 결국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받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게 아닌가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변호인 말이 맞다면 체포영장 치기 위한 뺑기였다. 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경찰이 닭짓을 한 게 맞네요. 어느 일정 부분 이상은.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더 이해 안 가는 거는 그게 도대체 어떻게 그 영장을 사실 아시다시피 이제 경찰이 신청을 하면 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검찰에서 청구를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검찰이 청구를 했으며 더군다나 법원이 그걸 어떻게 발부를 했으며 그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이거 시스템 망가진 지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요새 같은 분위기면 어느 검사가 야 지금 이진숙 체포영장 들어갔는데 네가 여기서 검사 기각을 한다고? 그런 얘기 듣기도 무섭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난 여기 도장 찍어줄게. 있을 수 있지. 이진숙 위원장이 대통령실, 여당, 수사기관 기획 체포한 거다. 대통령실, 민주당, 검찰, 경찰의 합작품이라는 의심이 든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얘기한 거에 결론을 얘기하면 이제 이준석 위원장이 하는 말하고 비슷해지는 거죠. 그렇죠. 합작품이다. 합작품이다. 어느 한 사람 뺄 수 없다. 맞아요. 이걸 이제 이준석 위원장이 이렇게까지 장관급인 방통위원장을 길거리에서 잡아든다. 주차장에 잡아넣다고 하는데 이러면 대통령실에 보고 안 했을까? 그렇죠.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100% 보고한 거죠. 그게 이진숙 위원장이 지금 전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그 하루 무슨 휴가를 본인이 내려고 했었는데 맞아요. 휴가를 내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대통령실 쪽에서 무슨 이런 한국에 네가 휴가를 가느냐 그래가지고 휴가도 대통령실에서 못 가게 해서 반려를 했었는데 그렇죠. 장관급인 방통위원장 휴가도 대통령실이 챙기는데 이 사람을 지금 긴급 체포를 한다는데 영장 체포를 한다는데 이게 대통령실에 최소한 보고가 안 됐을 거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맞아요. 보고는 됐을 것 같아요. 일단 대통령이 전화 걸어서 반드시 체포해야 돼. 이러진 않았겠죠. 그렇진 않으나 대통령실에 상당히 요직에 있는 사람이 그 보고는 받았을 거고 그렇죠. 대통령실 내 공유는 됐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사실 민정이라는 데가 그런 거 챙기는 맞아, 그렇죠. 당연히 민정 라인에서는 그걸 알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모르고 있었다면 무능한 거거나 아니면은 레임덕이 들어가 있고.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당연히 보고를 받았을 때 안 돼라고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 그냥 다 저질러 놓고 보고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사전 보고죠. 이걸 사후에 보고했을까? 그러면 사고죠. 그만큼 우리나라 경찰이 독립적인가요? 와, 박수를 보냅니다. 사건 줘야겠네요. 그랬을 리가 없기 때문에 저는 박수를 안 보내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되짚어 보면 말이죠. 이진숙 방통위원장한테 처음에 경찰이 막 뭔가 리크가 됐던 건 뭐냐면 빵약이었어요. 법인카드 유용 혐의였어요. 그래서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였어요. 그때는 처음에는 빵을 수백만 원어치를 막 샀다더라. 그래서 이걸 사적으로 유용했다더라. 근데 어느 순간 그 얘기는 딱 사라지고 그 뭐 중간에 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뭐 이런 이유가 되기는 했는데 그랬다가 이번에 갑자기 공직선거법 위반. 저 깜짝 놀랐어요. 그게 진짜 황당하죠. 뭐 어떻게 된 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그거는. 아니 공직선거법이라는 게 그 말을 한 시점이라는 게 자체가 그러니까 선거를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시점. 그게 작년 9월이었어요. 작년 9월 올해 지금 4월에 대선이 있을 줄을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 영등포 경찰서에는 돗자리 패야 될 분이 여러분 계시는 거죠. 맞아요. 작년 9월에 그러니까는 작년 12월에 계엄이 있을 줄 알고 그 이듬해 이제 탄핵까지 다 내다보고 대선이 있을 줄 알고 야 진짜 작년 9월 시점이면 총선도 치른 지 한 5개월밖에 안 됐고 대통령 임기도 한 3년 가까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지방선거도 한 뭐 2년 이상 어느 선거도 가까이 임박한 선거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얘기한 거가 사전선거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 운동했다는 혐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경찰이 또 그러니까 뭐 지금 강변을 하는 게 우리가 영장을 친 이유가 이 계속 소환부를 하는데 이 공직선거법 위반 이 선거법 위반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그러니까 선거가 있었다는 걸 그 시점에 확신을 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공소시효 이번에 또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공소시효. 그러니까 6개월. 선거일로부터 6개월 이내거든요. 6월 3일로부터 6개월 이내면 12월 3일이거든요. 그때까지 수사를 마무리해야 기소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에 체포를 해야만 한다라는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공소시효 이론도 또 깨졌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있는 것은 그러니까 선거운동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이제 공소시효. 이를테면은 지금 저기 문제되는 공소시효는 그러니까는 이재명을 떨어뜨리게 할 목적. 그거는 이제 6개월에 걸리고 그게 아니고 이제 공직자로서 나가서 여기저기 유튜브 이거는 10년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두 개를 놓고 따지고 본다면은 앞에 선거를 염두했다. 이거는 정말 거의 돗자리 펴야 되는 어이없는 얘기고 뒤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문제는 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사실 장갑근 공직자가 뭐 유튜브 나가가지고 얘기한 게 적절한 거는 아니긴 하죠. 그거는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그 공소시효에 쫓겨서 전직 직전 한 며칠 전까지 장관급 지냈던 사람을 수갑 채워서 긴급 체포할 만한 공소시효에 쫓겨서 했다. 이거는 완전히 안 되죠. 국민들은 정말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이제 중간이나 따라가는데 공소시효 운운했다가 이제 오히려 되치기를 당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영광 기자가 더 잘 아시겠지만 경찰이 물론 훌륭한 경찰 많고 열심히 다 일한 분이 99%라고 생각하지만 경찰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주 정밀하고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하고 지능범 다양한 범죄의
다 대처할 만한 능력이 저는 아직 결여됐다고 봐요. 미흡한 조직이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공직선거법이라는 공안이잖아요. 공안 사건이고 또 특수 사건이라든지 또 이제 대형 경제 사건들, 진흥범이라든지 이런 거, 그런 거는 사실은 검찰 수사 역량이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축적되어 온 거고 경찰은 사실은 그런 걸 왜냐면 그 전까지는 경찰은 그런 수사 각들 검사 맡았거든요. 진짜 검사한테 가서 검사 맡는 거예요. 그러면 검사가 자 이거 아니잖아. 빨간 펜 이렇게 해주고 그래갖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야 이거는 자 여길 먼저 치고 자 이렇게 하란 말이야. 그거 맨날 검사 맡고 그 숙제 내던 사람한테 갑자기 네가 오늘부터 담임 선생님 겸 교무부장 선생님 겸 해서 이 학교를 이끌어봐라.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학생이 못 돼서가 아니라 아직은 소양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검사했던 분 얘기를 들으니까 이전 같은 경우에 자기가 초임 검사 시절에 서류가 이만큼 쌓여 있었는데 그 서류가 어떤 거였냐면은 관할을 이전할지 말지 경찰에서 그것도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떻게 물론 그렇게 좋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만큼 이게 수사라는 게 인권 침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절차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게 없이 그냥 이 중요한 사람을 중량급 인사를 갖다가 체포영장을 신청을 하는데 이것까지 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뭐 고발된 게 하나 있는데 영등포 경찰서로 고발장이 접수가 됐는데 그게 최근에 종로경찰서로 이첩이 됐다는 그런 통지까지 좀 받았네요. 이제 그런 것도 지휘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거죠. 원래는 사실 그게 근데 이제 지금 수사지휘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사실 수사지휘가 없어졌기 때문에 통제를 거의 안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첩하는 것도 경찰이 자체적으로 판단한다. 그렇죠. 영장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영장 신청하면 청구할지 말지 이거만 검찰한테 물어보는 거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 물론 뭐 김 선배 말씀으로 위에 누군가의 전화라든지 내지는 그런 무언위원회 압력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경찰이 그만둔 지 며칠 안 된 직전 장관급 인사를 수갑 채워서 탁 체포해봐. 야 체포해면 우리 경찰 야 폼나지 않겠어? 우리 한 건 하는 거야. 이거 가서 따와. 그래서 자가발전. 그러니까 그게 이거 굉장히 아주 정무적으로 아주 미흡한 거거든요. 자동 면직된 바로 그 다음 날이에요. 바로 다음 그러니까. 하루만이네 이제 하루만. 너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게 최소한 그게 검찰이었든 아니 어느 정도의 정무적인 이 감각이 있는 사람한테 한 번만 물어봤어도 아니 저한테 물어봤어도 제가 경찰이 우리가요 지금 어제 이제 끈떨어진 이진숙 직전 방통위원장 장관 전직 장관급을 수갑 채워서 체포해 오려고 그러고 체포영장 다 받아놨어요. 법원이 준 영장인데 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저한테 한번 물어봤을 때 숨도 안 쉬고 미쳤냐?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해? 친한 후배가 저한테 물어봤다면 야 말도 안 되지. 한번 네 경찰에 이런 거 해본 사람 2사람 3사람 머리만 맞대고 한 5분만 얘기해봐. 그게 말이 되냐고. 이 말이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죽하면 박범계 의원도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말을 아주 험하게 했더라고요. 경찰을 겨냥해서 이진숙과 그의 동료들 국민의힘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조금 더 예상하지 못했다면 이것은 순진함 또는 아드레날린 과다분비에 따른 과잉이다. 호르몬 과대분비. 이거는 사실은 박범계 의원이 웬만하면 경찰한테도 괄호 안에 아유 진짜 내가 야 그것을 정말 우리 심을 목에다 머리는 매달고 다니니 거의 이런 정도로 그렇죠. 거의 이런 정도로 화를 낸 거거든요. 머리 저희 어깨 위에 있는 동그란 거 그러니까. 뭐니 뭐 이런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다면은 경찰청에서는 민정수석실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 심기 살피느라고 정신 없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렇게 체포를 하고 난 다음에는 바로 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대통령께서는 반응이 어떠셨어? 여기 뭘 변말씀 없으셨어? 민정수석은 뭘 하셔? 다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이 경찰청에서도 청와대에 파견된 직원이 있잖아요. 그럼요. 거기 통해 가지고 치안비서관이 보통 그러니까 치안감 정도가 치안비서관으로 가 있거든요. 네네네. 이전에 그 경찰총장 거기가 이제 그런 그 청와대 파견. 거긴 그 밑에 이제 그러니까 그 총경이었고 그 위에 하여튼 저기 치안감 정도 보통 그 지방 경찰청장급의 치안감 비서관으로 가 있으니까 사실 거기 통해서 그런 이 소통이 돼야 되는 건데 이번에는 하여튼 제가 볼 때 뭔가 큰 똥볼이 나온 거예요 정말. 그것도 또 공교롭게도 또 이제 명절 직전에. 명절 직전에 또 이게. 그러니까 국민들이 밥상에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거기다가 송편을 알록달록하게 잘 올려줬어. 김현지가 뭐길래와 냉장고를 부탁해 갖고만은 도저히 국민들이 이번 추석 때 삼색 송편 정도는 해줘야겠다. 삼색 송편.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기각사유 보셨어요? 법원의 기각사유를 보면은
그러니까 판사가 보기에도 야 내가 이진숙 정말 마음에는 안 들어. 너 뭐 무슨 뭐 못 나간다고 하는데 별로 그 이유는 안 되는 것 같아. 그치만 이건 체포영장은 아니야. 딱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적부심에서 빼줄 네. 때 인용했을 그렇죠, 때. 그렇죠. 네.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다. 아무래도 이건 아니다. 친구들은 여기서 이제 바로 그거에 판사가 이제 결국은 그 이제 이진숙 다시 석방시키는 이제 결정을 내렸는데 그걸 보고서 화제가 된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 이유가 네. 적법성은 인정되나 네.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되나 필요성은 없다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필요성과 적법성. 내 그 얘기를 보고 내 스스로 내가 이런 말을 했어. 야 나는 기자로서 적법성은 있는데 이제 나이 먹을수록 필요성은 없어지는 것 같다. 왜 필요성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직군에 대해서 그런 말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판사들 중에서도 적법성은 있어 보이는데 저 판사 필요성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고 판결 안 내리는 판사들은 필요성은 없는 것 같다. 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적법성은 몰라라. 적법성도 모르겠어요. 그래 적법성과 필요성이 다 함께 없는 국회의원들 많고. 네. 내 스스로를 돌아봤어요. 나는 적법성과 필요성이 있어서 어떤 인간인가. 야 참. 제가 단언컨대 김 선배는 적법성과 필요성을 모두 충분히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이 말 들으려고.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런데 이게 법리적으로 이런 말이 의뢰에 있었단 말이에요. 적법성과 필요성. 네, 그게 이게 테이블이 다른 거예요. 적법성 판단하고 필요성 판단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적법성이 없다 이러면 수사 자체가 무효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체포영장 발부해준 바로 옆방에 있는 그렇죠. 그 판사 얼굴을 또 먹칠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네. 근데 그거는 내가 부정은 못 하겠어. 왜냐하면 일이 너무 커지니까. 그러면 개딸들이 또 난리칠 거 아니니. 근데 이건 좀 너무해. 필요성은 쉽게 말씀드려서 좀 너무하다. 이게 꼭 체포까지 해야겠니? 뭐 그런 차원의. 그런 차원의 판단이라고. 우리 앞으로 자주 좀 써먹어야 될 말. 적법성과 필요성. 너는 기자로서 적법성을 읽지만 필요성은 없어. 아니 솔직히 근데 이게 돈 주고 돈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적법성 없어도 필요성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필요성이 더 중요해. 필요성이 더 중요하죠.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럼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맞아요. 필요하면 되는 거지 적법성이 뭔 상관이. 맞아요. 대학교 안 나와도 기사 잘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진짜 요새 시대가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뭐 옛날처럼 예를 들어 꼭 무슨 공초를 뽑는 게 아니라 필요한 인재 그냥 바로바로 뽑아다가 그렇죠. 그게 이제 오히려 요새 더 선진 기업들이나 선진 조직의 맞아요. 발로처럼 돼 있으니까 필요성이 정말 더 중요해지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김성태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도 그 얘기를 했던데 이진숙 전 위원장 몸값이 무지하게 올라갔어요. 맞아. 엄청나죠. 맞아. 차기 그 지도자 그 차기 대통령 거기 그 여론조사제 지금 숫자 정확히 안 나는데 6점 몇 프로로 나왔어요. 그래요. 이진숙. 심지어 대권 도전을 하라. 네. 아니 이 정도에서 5%를 단박에 넘는 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죠. 네. 그 전에도 요거 있기 전에도 한 2, 3%가 찍었대요. 이진숙 위원장이 워낙 논란에 있었으니까. 근데 정말 단박에 5%를 훌쩍 넘어서 이게 지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장동혁 대표가 지금 18점 몇 프로인가로 1등 나오는 거. 10몇 프로 1등 나오고 그 뒤에 뭐 조국 대표도 있고 저 여당에서 누구 나오고 한동훈 대표가 뭐 8점 몇 프로 뭐 이렇게 나오는 그 나래배가 된 거기에 지금 6점 몇 프로로 당당하게 지금 이 지금 물론 저는 그렇다고 당장 이진숙 차기 대권 주자라고 사람들이 막 공감할 것 같지는 않은데 당장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말이죠. 그럼요. 그동안 대구시장 얘기가 끊임없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대구시장 이제는 대구시장이 아니라 수도권에서 광역단체장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또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기 출마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물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가서는 안 되겠지만은 이게 괜한 짓을 해서 어떻게 보면 몸집을 불려주는 그때도 사실 그랬잖아요. 괜히 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 탄압하고 뭐 계속 징계한다고 그러고 이러면서 본인 몸집이 커졌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진숙 전 위원장한테 지금 아무튼 보수 진영 쪽에서의 어떤 그 지지 여론이
놀랄 만큼 상승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본인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방송기자 출신이라서 그런지 카메라와 여론을 잘 활용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체포되고 나서도 저는 이 체포를 정말 이게 인간적으로 이게 예상을 하고 내가 정치적으로 몸집을 키울 기회라는 거를 알더라도 보통의 심장으로는 그게 얼마나 쫄려요. 내가 수갑을 찬 이 순간이라는 게. 아무튼 대단한 분이야. 그렇죠. 그런데 나가가지고 딱 들어 올리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딱 수갑 있고 거기에 검은 천을 이렇게 감았잖아요. 그걸 딱 올리면서 이야 이게 마치 민주주의 훈장을 가슴에 단 것처럼 이걸 딱 얘기를 하면서 따박따박 얘기를 하는데 그걸 보고 이제 전부 다 이쪽에 박수 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각적 효과가 엄청났다. 그렇죠. 아마도 저는 본인 생각으로는 이 천도 없었으면 하고 바를 수 있다. 가리는 천도. 그러면 효과가 더 극적일 것이다. 그 매뉴얼에 반드시 천으로 가리도록 돼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포승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그런 게 있으니까 포승은 요새는 이제 잘 안 쓰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 장면 보고 좀 가슴 아프지만 떠올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재수 그 전 그 사령관 있잖아요. 맞아요. 기무사령관. 포토라인 앞에서 이렇게 그 수갑찬 그 모습을 보이고 나서 이제 며칠 뒤에 생을 마감을 했잖아요, 사실. 그 박지만 씨와 다 육사 동기였던. 그렇죠. 군인들한테는 사실은 명예가 90% 이상인데 이걸 차는 순간 그 명예를 빼앗아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죠. 저하고 동갑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무튼 이번에 이진숙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것을 본인에 대한 그런 정치적 탄압에 그런 너무나 강력한 장치로 굉장히 잘 활용을 했다. 그렇죠. 이진숙 위원장은 이게 나의 명예 실추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국민들께 전파하기 위한 상징적 장면이 돼버렸어요. 말이 필요 없어. 말이 필요 없는 거죠. 이걸 보세요. 그렇죠. 이재명 정권 이런 정권입니다. 여기다가 번쩍번쩍거리는 훈장을 하나 경찰이 달아준 셈이죠. 그렇죠. 오늘은 저지만 내일은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박범계 의원도 그렇고 민주당 내에서도 박지원 의원도 아까 말씀하신 촉이 아직 참 상생하게 살아있다는 박지원 의원도 박범계 의원 아까 좀 강력하게 비판한 거에 상당한 공감을 한다. 상당한 공감을 한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통 보니까 사실 이 정도 얘기가 나왔으면 이건 좀 너무 심하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한데 이건 뭐 우리가 봐도 잘못했다 뭐 그거 아니에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요. 아울러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영수 고려대 그 로스쿨 교수도 6개월 공소시효를 경찰에 주장한 거 상당히 무리하다고 얘기하면서 이건 경찰의 법률 전문성 부족 문제가 드러난 사례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번 사태에서 경찰이 확실히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는구나를 다시 한번 우리가 목격했다는 것도 우리가 꼭 짚어야 될 포인트 같아요. 맞습니다.